163개의 층, 그리고 무려 2717피트에 달하는 거대한 강철과 유리, 그리고 인간의 끝없는 야망이 결합된 결정체. 불과 60년 전만 해도 인구가 6만 명도 채 되지 않던 황량한 해안가의 사막 교역소에 불과했던 이곳에 세워진 부르즈알리파는 인류 역사의 한계를 시험하는 세계 최고의 건축물입니다. 아라비아만에 마침내 찬란한 미래가 도래했음을 전 세계에 선포하기 위해 정교하게 설계된 상징과도 같았고, 실제로 지난 10년 동안 인류는 그 위험을 보며 감탄에 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냉혹한 사막은 인간의 설계도와 타협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인류가 완전히 정복했다고 믿었던 거친 대자연이 당초 설계 단계에서는 미처 계산하지 못했던 치명적인 방식으로 거세게 반격을 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빌딩 한 채가 무너지는 시각적 재난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현대 문명의 기술력이 대자연의 섭리를 완전히 통제하고 지배할 수 있다는 오만한 전제 위에 세워진 거대한 시스템의 붕괴를 다루는 밀착 취재 보고서입니다. 그렇다면 인간의 이 거만했던 전제에 균열이 가기 시작할 때 과연 우리에겐 어떤 파국이 들이닥치게 될까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함께 이 화려한 장막 뒤로 들어가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련의 비극을 세 가지 장벽을 통해 심층 파헤쳐 보려 합니다. 첫째는 이 초고층 타워가 애써 외면하려 했던 물리학의 법칙들이고, 둘째는 이 건물이 숨쉬며 살아남기 위해 매 순간 의존해야만 하는 기괴할 정도의 비대한 인프라 시스템이며, 마지막은 극단적인 폭염 속에 갇힌 미래 도시들의 생존 방식에 대해 이 빌딩이 던지는 묵직한 경고입니다. 지금 이 추적을 멈춘다면 눈부신 숫자의 경이로움이 어느 순간 소리 없는 생존의 경고음으로 뒤바뀌는 가장 핵심적인 폭로의 순간을 놓치게 될 것입니다. 영상을 끝까지 마주할 준비가 된 분들이라면 화려한 홍보용 수식어와 장막 뒤의 냉혹한 실상이 전혀 다르다는 의심을 품어보셨을 겁니다. 네, 바로 당신의 이야기입니다. 이제 그 화려한 엔지니어링의 포장을 한 껍을 벗겨내고 이 위험한 시스템의 민낯을 마주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거대한 바벨탑, 부르즈 할리파는 약 6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의 치열한 공사를 거쳐 2010년 1월에 그 웅장한 모습을 세상에 드러냈습니다. 건설이 한창이던 절정기에는 매일같이 12,000명의 노동자들이 뜨거운 볕 아래서 사투를 벌였습니다. 이 타워는 무려 26,000장에 달하는 거대한 유리 패널로 둘러싸여 있으며, 내부에는 50만 3천 평방피트의 거대한 사무공간과 900세대의 주거용 아파트, 그리고 37개 층에 걸쳐 뻗어 있는 고급 호텔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하늘 높이 솟구친 구조물의 중심을 단단히 지탱하고 있는 콘크리트 코어에는 특수하게 배합된 고성능 콘크리트 믹스가 적용되어야만 했습니다. 일반적인 콘크리트로는 이 엄청난 수직 압축 하중을 버텨낼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전체 무게가 자그마치 50만 톤에 달하는 이 괴물 같은 건축물은 불행히도 여름철 기온이 기본적으로 화씨 113도에서 122도까지 치솟는 숨막히는 지옥 같은 사막 도시에 굳건히 서 있습니다. 이 극명하고도 모순적인 대비는 단순히 우연의 일치가 아닙니다. 사실 이것이 이 초고층 빌딩이 품고 있는 모든 비극의 근원이자 본질적인 문제입니다. 유리와 강철은 열을 고스란히 전도한다는 불변의 사실. 이것은 누군가의 주관적인 의견이 아니라 거스를 수 없는 순수한 물리학 법칙입니다. 또아리를 튼 아라비아의 여름볕 아래 기온이 화씨 113도까지 치솟을 때 직사광선의 무방비로 노출된 건물의 외벽 유리 표면 온도는 화씨 140도를 훨씬 뛰어넘는 살인적인 수준까지 도달하게 됩니다. 26,000장의 외벽 패널 하나하나가 사방에서 뿜어져 나오는 지옥 같은 열기를 집요하게 흡수하고 다시 내부로 방출해내는 셈입니다. 물론 부르즈 할리파의 외벽 마감재에는 태양열 흡수를 줄이기 위해 특별히 엔지니어링된 고성능 반사 코팅 시스템이 적용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될 진실은 아무리 빛을 반사한다 한들 열이라는 보이지 않는 파괴자 앞에서는 결코 면역이 될 수 없다는 점입니다. 무더운 기후 속에서 유리와 강철로 둘러싸인 초고층 빌딩의 외벽을 연구한 수많은 논문들은
한결같은 결과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코팅의 품질이 아무리 뛰어나도 태양열 흡수로 인한 내부 온도의 폭발적인 상승이 냉방 전력 수요를 폭증시키는 가장 핵심적인 요인이라는 점입니다. 촘촘한 배관망을 통해 차가운 물을 쉼없이 순환시키는 이 타워의 냉방 시스템은 바로 이 엄청난 열접 부하를 억누르기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최대 출력으로 가동될 때 부르즈 할리파의 냉방 시스템 용량은 냉동톤 기준으로 자그마치 10,000톤에 육박하는데, 이는 대형 냉동 설비의 출력을 측정하는 산업 기준 단위입니다. 쉽게 와닿지 않으신다면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이는 매일 약 2,100톤에 달하는 거대한 얼음을 얼려내는 데 필요한 냉방 성능과 맞먹는 수준입니다. 이 타워가 인간이 살 수 있는 최소한의 환경을 유지하기 위해 매일 2,100톤의 얼음을 녹여가며 사막의 뜨거운 열기와 처절한 사투를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시점에서 우리는 이 무모한 선택의 시간적 배경을 날카롭게 짚어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단순한 실수나 설계 누락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개발 계획이 수립되던 2004년 당시에는 지극히 합리적이고 타당해 보이던 선택이었을지 모르지만, 시간이 흐르고 기후가 변하는 오늘날에 이르러서는 매년 그 타당성을 급격히 잃어가는 어리석은 결정이 되었습니다. 부르즈 할리파가 처음 설계될 당시 두바이 정부는 화석연료로부터 얻는 저렴하고 풍부한 에너지가 아라비아만 인프라의 경제적 토대를 영원히 지탱해 줄 것이라는 안일한 발전 모델에 의존하고 있었습니다. 아랍에미리트의 전력망은 주로 천연가스 발전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습니다. 부르즈 할리파를 비롯해 이 거대한 건물이 중심을 잡고 있는 두바이 다운타운 전체의 초대형 냉방 인프라는 에너지가 늘 저렴하게 공급될 것이라는 낙관적인 가정하에 구축되었습니다. 즉, 1년 365일 내내 거대한 냉동기를 사시사철 가동하는 데 드는 천문학적인 비용쯤은 사업의 경제적 생존 가치를 전혀 위협하지 않고 가볍게 흡수될 수 있으리라 믿었던 것입니다. 이 허황된 가정이 바로 2004년 당시의 장부상 계산을 완벽하게 맞춰주었던 마법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 건물의 운영진이 직면한 진짜 문제는 세계 에너지 시장이 구조적으로 요동치고 전력망의 수요 압박이 매년 가중되는 오늘날에도 그 공식이 여전히 유효한가 하는 점입니다. 시스템이 맞서 싸워야 할 외부의 열기는 매해 통제 불가능할 정도로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과 제가 지금 당장 이 화려한 초고층 빌딩의 한복판에 서 있다면 과연 어떤 선택을 내리게 될까요? 소형 발전소 맞먹는 크기의 초대형 냉방장치가 단 1초도 멈추지 않고 돌아가야만 겨우 숨을 쉴 수 있는 건물, 그 건물의 122층에 위치한 초호화 아파트를 엄청난 돈을 주고 분양받으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그곳에 거주하는 자산가들은 매 순간 바로 그 실존적인 선택을 강요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인위적인 생명 유지 장치에 대한 기괴한 의존성은 결코 책에 나오는 가상의 이론이 아닙니다. 부르즈 할리파의 이 거대한 지역 냉방 시스템은 이 타워를 직접 건설한 시행사인 에마르가 두바이 다운타운 전체를 관장하는 거대한 지역 냉방 네트워크와 연계하여 철저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 냉방은 중앙 집중식 플랜트에서 엄청난 양의 차가운 물을 생산한 뒤 단열 처리된 공급 파이프라인을 통해 주변의 여러 초고층 빌딩으로 차례로 분배하는 최첨단 방식입니다. 규모의 경제를 달성할 수만 있다면 개별 건물의 에어컨 실외기보다 훨씬 효율적이지만 역설적으로 단 한 곳만 고장나도 전체 시스템이 완전히 마비되는 치명적인 취약점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2019년 8월 두바이 다운타운의 한 구역에서 발생한 급작스러운 지역 냉방 시스템 고장 사태는 연중 가장 뜨거운 한여름 폭염 속에 방치된 주거 세대들의 에어컨을 몇 시간 동안 완전히 먹통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그 주 야외 기온은 무려 화씨 104도를 웃돌았고 냉방이 차단된 아파트 내부 온도는 무서운 속도로 솟구쳤습니다. 당시의 돌발 사태는 어떻게든 해결되었지만 입주민들이 마음속 깊이 본능적으로 두려워하고 있던 잔혹한 진실을 만천하에 폭로해버렸습니다. 이 사막 한가운데의 도시에서 에어컨은 단순히 삶의 질을 높여주는 가전제품이 아니라 생명을 연장해주는 의료용 생명유지 장치와 다름없다는 사실 말입니다.
여름철 한복판에 일어나는 장시간의 냉방 중단은 결코 단순한 불편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 어떤 대책도 없이 화씨 104도가 넘는 살인적인 열기에 장시간 방치된다면 연약한 인간의 신체는 물리적으로 생존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미래를 추측하는 시뮬레이션이 아니라 이미 수차례 검증된 과학적 사실입니다. 또한 그 어떤 찬란한 건축학적 야망으로도 결코 지울 수 없는 이 취약한 인공낙원의 한계를 분명히 보여줍니다. 아라비아만 연안 도시들의 열적 쾌적성과 도심 열섬 현상을 전문적으로 추적해온 연구원 사라 알 야마히의 학술 논문들도 바로 이 차가운 진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사라 알 야마히 연구원과 동일한 분야에 종사하는 수많은 학자들의 독립적인 조사 결과들은 소름 끼치도록 일관된 하나의 경고를 가리킵니다. 부르즈알리파와 같은 초고층 타워들이 요구하는 가공할 만한 냉방 에너지는 고정된 수치가 아닙니다. 인근 지역의 빌딩 숲이 품어내는 도심 열섬 현상이 심화될수록 이 수치는 기하급수적으로 폭증하게 됩니다. 두바이는 인류 역사상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만큼 빠른 속도로 거대한 콘크리트 인공 구조물들을 땅 위에 쏟아부었습니다. 더 빽빽해진 타워들, 아스팔트로 빈틈없이 포장된 도로, 햇볕을 흡수하는 검은색 지붕과 사방에 복사열을 머금는 인공 표면들까지. 두바이 다운타운의 거대한 빌딩 숲은 설계 당시인 2000년대 초반의 기획문서에서는 미처 계산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뜨거운 열기를 지표면에 가두어 두고 있습니다. 그 결과 밀집된 도심 회랑의 기온은 개발이 덜 된 외곽 지역보다 기본적으로 화씨 몇 도씩 더 높게 치솟는 현상이 매일같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 기이한 기온 역전 패턴은 이미 아라비아만 전역의 도시 기후학 연구를 통해 수없이 증명되고 문서화된 불편한 진실입니다. 이것이 부르즈 할리파에게 던지는 진정한 의미는 명확합니다. 이 건물이 매 순간 버텨내야 하는 기본 열 부하가 20년 전 설계자들이 머리를 맞대고 계산했던 예측치보다 훨씬 높아졌다는 뜻입니다. 더욱이 앞으로 다가올 10년 동안 이 수치는 더욱 치솟을 일만 남았습니다. 유리창의 뜨거운 복사열, 과부하가 걸린 전력망, 그리고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스템 붕괴의 도미노. 하지만 이 거대한 에너지 대란 밑바닥에는 부르즈 할리파의 화려한 분양 광고나 언론 홍보물에서 철저하게 침묵하는 또 하나의 치명적인 결함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결로 현상입니다. 화씨 113도에 달하는 뜨겁고 습한 외부 공기가 강력하게 냉방되고 있는 실내에 차가운 유리 표면과 부딪힐 때 그 경계면에서는 예외 없이 엄청난 양의 물방울이 맺히기 시작합니다. 물론 부르즈 할리파는 첨단 외벽 엔지니어링 기술을 총동원해 이 성가신 결로 현상을 제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상거리로 내려와 보면 이 건물 주변을 지나다니는 두바이 다운타운 주민들이 매일 피부로 겪는 아주 기이한 물리적 현상이 관찰됩니다. 타워의 냉방 장치들이 내부 공기를 급속도로 식히는 과정에서 공기 중의 수분을 무서운 속도로 빨아들이는데 이때 생성되는 막대한 양의 응축수를 따로 수집하여 주변 조경용수로 재활용하고 있습니다. 이 물의 양이 자그마치 다운타운의 드넓은 잔디밭과 정원에 물을 대고도 남을 정도라고 합니다. 언론에서는 이를 친환경적인 지속가능성 기술이라며 대대적으로 홍보합니다. 공학적인 관점에서 응축수를 조경수로 활용하는 것은 꽤나 기발하고 영미한 해결책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뒤집어 생각해보면 이 거대한 빌딩이 사막 한가운데에서 주변 생태계를 통째로 먹여 살릴 만큼 매 순간 숨가쁘게 땀을 흘리고 있다는 숨막히는 방증이기도 합니다. 외부 세계의 기온이 화씨 113도까지 치솟는 극한의 환경 속에서 22만 8천 평방미터에 달하는 거대한 내부 공간을 인간이 살 수 있는 공간으로 강제 유지하기 위해 우리가 지불하고 있는 혹독한 물리적 비용의 실체입니다. 더욱 끔찍한 사실은 외부 세계가 화씨 113도라는 선에서 멈추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세계 기상기구의 아라비아 반도 기후 데이터를 살펴보면 극단적인 폭염 현상이 매년 가파르게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습니다. 실제로 아랍에미리트는 2022년 7월 27일 내륙 도시인 아라인에서 화씨 123.8도라는 현대 역사상 전례 없는 최악의 최고 기온을 기록했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 살펴본 이 충격적인 기록들은
결코 먼 미래를 경고하는 막연한 예측이 아닙니다. 이미 우리 눈앞에 닥친 생생한 관측 사실이자 날카로운 경고음입니다. 우리가 마주한 이 숫자들이 경고하는 냉혹한 진실을 똑바로 직시해야만 합니다. 지금 우리의 눈앞에 그려진 기온 상승 곡선은 그야말로 재앙에 가까운 경고를 보내고 있습니다. 화씨 113도에서 118도, 그러니까 섭씨 45도에서 48도에 이르는 살인적인 폭염에 맞서도록 설계된 냉방 인프라가 감당할 수 있는 안전 마진은 매 10년이 지나갈 때마다 걷잡을 수 없이 좁혀지고 있습니다. 이 거대한 타워를 지은 MR의 엔지니어들이 이 잔혹한 물리적 한계를 모르고 있을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들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부르즈알리파의 주거 및 상업 공간을 소유한 투자자들은 이 사실을 인지하고 있을까요? 시장의 흐름에 극도로 촉을 세우고 있는 이들이라면 분명 알고 있을 겁니다. 하지만 머리로 아는 것과 그 위험을 수십 년짜리 장기 자산 가치에 한 푼 한 푼 반영해 계산하는 것은 완전히 차원이 다른 문제입니다. 지금까지 두바이의 부동산 시장은 놀라울 정도의 회복 탄력성을 증명하며 비관론자들의 무수한 경고와 분석을 비웃듯 버텨왔지만 과연 이 위태로운 저항이 언제까지 유효할지 우리는 집요하게 추적해 보아야 합니다. 이러한 반론은 꽤나 설득력 있게 들리며 우리 역시 이를 엄연한 사실로 인정하고 명확히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당장 눈앞에 부르즈알리파는 유령 건물이 아니며 두바이 역시 당장 붕괴하고 있는 도시가 아닙니다. 실제로 2023년 한 해 동안 두바이 국제공항을 거쳐간 여객 수만 무려 9,230만 명에 달하며 이는 전 세계에서 가장 붐비는 국제공항이라는 독보적인 기록을 세웠습니다. 자본의 흐름과 상업적 활기는 엄연히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거대한 숫자의 장막 뒤에는 화려한 경제활동조차 결코 대답하지 못하는 근본적인 질문이 숨어 있습니다. 만약 이 거대한 빌딩을 냉각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임대료 수익보다 더 빠르게 치솟는다면 세계에서 가장 높은 이 빌딩의 경제적 존립 근거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만약 전력망의 안정성을 더 이상 장담할 수 없게 된다면 지상에서 수백 미터 상공에 위치한 120층부터 153층까지의 초고층 자산 가치는 순식간에 어떻게 변하겠습니까? 이 빌딩은 애초에 인간이 자연을 상대로 거둔 완벽한 승리와 불패의 신화를 선언하기 위해 세워졌습니다. 하지만 대자연의 무자비한 폭염은 인간이 보낸 승리의 신호 따위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2010년에서 2015년 사이에 부르즈알리파의 주거단지를 매입한 소유주들은 대부분 이 건물이 가진 독보적인 명성이 영원히 스스로 가치를 유지할 것이라는 환상에 기꺼이 막대한 대가를 지불했습니다. 물론 그들 중 일부는 타이밍 좋게 자산을 처분해 엄청난 시세 차익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반면 다른 이들은 두바이 다운타운 전역에 휘몰아친 급격한 시장 주기의 직격탄을 고스란히 맞아야 했습니다. 특히 2014년에서 2018년 사이에 발생한 조정기에는 초호화 주거시장 전반에 공급 과잉과 달러 강세라는 악재가 겹치며 가격이 폭락하는 수모를 겪었습니다. 이후 시장이 회복된 것은 사실이지만 이 혹독한 주기 자체가 우리에게 보여준 진실이 있습니다. 상징적인 초고층 건축물이 뽐내는 화려한 명성과 냉혹한 시장의 펀더멘털 사이에는 결코 메울 수 없는 거대한 괴리가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세계에서 가장 높은 마천루라 할지라도 지구상의 다른 모든 평범한 건물들과 마찬가지로 냉혹한 수요와 공급의 수학적 법칙에서 결코 벗어날 수 없습니다. 여기에 기후변화로 인한 극심한 열기는 20년 전에는 미처 예측하지 못했던, 하지만 지금은 너무나 선명해진 치명적인 변수를 방정식에 더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아랍에미리트의 에너지 비용은 정부의 막대한 보조금 덕분에 낮게 유지되었고, 덕분에 냉방에너지를 무지막지하게 집어삼키는 초고층 빌딩들의 운영비도 겨우 통제 가능한 수준에 머물렀습니다. 하지만 보조금 제도는 정부의 정책적 선택일 뿐 불변의 물리학 법칙이 아닙니다. 언제든 바뀔 수 있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2015년 아부다비 정부는 산업용 전력요금 체계를 전격 개편했습니다. 더욱이 아랍에미리트는 2050년까지 탄소 배출 제로를 달성하겠다고 공식 선언했는데 이는 부르즈 할리파의 설계가 토명되던 2004년의 경제 공식과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 도래함을 예고합니다. 만약 에너지 비용과 소비 사이의 균형추가 근본적으로 흔들린다면 냉방 없이는 단 하루도 유지될 수 없는 거대 타워들의 운영비 곡선은 초기 사업계획서 어디에서도 감히 상상하지 못했던 파멸적인 방향으로 치솟게 될 것입니다. 이제부터 저와 함께 들여다볼 이야기는 단순한 빌딩 하나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부르즈 알리파는 두바이에서 고립된 예외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초고층 타워는 거대한 업무지구의 중심축이고 그 지부는 다시 거대한 도시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마스터카드의 글로벌 목적지 도시 지수에 따르면 이 도시는 하룻밤 이상 머무는 외국인 관광객이 세계에서 가장 많이 찾는 초거대 관광 허브입니다. 인간의 힘으로 극복하겠다고 호언장담했던 가혹한 자연환경이 역설적으로 이 도시의 생존과 미래를 전면적으로 규정하는 가장 위협적인 족쇄가 될 때 이 화려한 모래성 같은 도시의 경제적 논리는 과연 어떻게 지탱될 수 있을까요? 이 무거운 의문을 가슴에 품고 있는 곳은 두바이만이 아닙니다. 걸프만의 수많은 도시가 동일한 실존적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하지만 두바이는 그 의문에 대한 답을 가장 공공연하게, 가장 값비싸고도 압도적인 시각적 형태로 세상에 쏘아 올린 주인공입니다. 2717피트에 달하는 이 거대한 콘크리트 침피는 날씨가 맑은 날이면 멀리 하자르 산맥에서도 뚜렷하게 보일 정도입니다. 부르즈 알리파는 한 번도 일개 건축물이었던 적이 없습니다. 그것은 대자연을 향한 오만한 선전포고였습니다. 인간의 공학기술이 마침내 물리적 한계를 초월했다는 선언이자 눈앞에 척박한 지리적 조건 따위는 인간의 끝없는 야망보다 나약할 뿐이라는 주장이었습니다. 황량한 사막 한가운데에 도시를 강제로 주입하고 그 사막의 가혹한 지배력에 끝까지 맞서 영원히 도시를 유지하겠다는 집념이었습니다. 처음 10년 동안 그 주장은 제법 설득력 있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지난 20년 동안 그 주장을 입증하는 대가는 매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습니다. 만약 이 지역의 기온이 지금 같은 무서운 속도로 계속 상승한다면 두바이는 매 회계연도마다 이 위태로운 논리를 정당화하기 위해 예산 심의실에서 피말리는 싸움을 반복해야 할 것입니다. 끊임없이 팽창하는 사막은 단 한순간도 고정되어 있지 않으며 변해버린 기후 역시 인간의 초대장을 기다려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높은 이 마천루가 물리적으로 단숨에 붕괴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거대한 무덤 같은 산직물을 쓰러뜨리지 않고 공기호흡기를 붙여두기 위해 인류가 매년 지불해야 할 천문학적 비용을 과연 감당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끊임없는 실존적 질문을 던지게 될 것입니다. 화려한 광고 책자가 유혹하는 겉포장을 과감히 걷어내고 물리학적 법칙과 실제 경제 데이터가 가리키는 냉혹한 진실을 끝까지 추적하는 이 집요한 분석이 가치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채널 구독과 알림 설정을 꼭 부탁드립니다. 이 저널리즘 채널은 화려하게 포장된 외관 속에 감춰진 보이지 않는 진짜 진실과 시스템의 실체를 낱낱이 파헤치고자 하는 분들을 위해 존재합니다. 겉모습 너머를 보려는 갈망은 결코 사소한 호기심이 아닙니다. 오늘 다룬 영상의 콘텐츠는 고도로 설계된 전략적 분석 보고서와 공신력 있는 기관의 검증된 데이터, 그리고 경제적, 환경적 요인을 바탕으로 정교하게 예측된 가상 시나리오를 철저히 교차 검증하여 제작되었습니다. 본 영상에서 제시된 모든 정보는 시청자 여러분의 독립적인 판단과 깊이 있는 다큐멘터리 스토리텔링의 참고 자료로 제공되며 어떠한 형태의 재정적, 법률적, 투자 자문으로도 해석될 수 없음을 밝힙니다. 영상에 삽입된 모든 시각적 자료와 이미지들은 저희가 제기하는 묵직한 사회적 화두와 논리를 입체적으로 설명하고 시청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보조 수단으로만 사용되었습니다.